지자체 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는 진보의 수성이냐 보수의 탈환이냐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삼척에서 강릉까지 고속화 철도 사업이 추진되는데 동해 지역에서는 노선 변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시 화장장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금을 놓고 마을 단체 사이에 쓰임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1,817세대로 2015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 출마 예상자들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는데 먼저 강원도지사입니다. 대선과 맞물린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 바람이 계속될지 국민의힘으로 바뀔지 여야 후보군이 벌써 10명이 넘을 정도로 치열합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여 년간 이끌어온 강원도정을 지켜낼 수 있을지 국민의힘이 재탈환을 이뤄낼지 강원도지사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범여권에서는 춘천 출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력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으로는 원창묵 원주시장이 3선 임기를 마치고 도지사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지냈던 정만호 전 국민소통수석도 최근 사퇴하면서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육동환 전 강원연구원장은 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직접 밝히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은 강원 민심이 다시 야권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자 쇄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그런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당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내년 양대 선거에 다시 한번 국민과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지난달 재보궐선거 이후 호기를 맞고 있는 야권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처음으로 낙마했던 김진태 전 국회의원이 야권을 대표하는 도지사 후보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바람을 비껴갔던 4선 중진 권성동 국회의원도 김 전 의원과 함께 유력한 도지사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과 3선의 한기호 국회의원,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답을 피하면서도 앞으로 일은 모른다고 말해 출마 여지를 남겼습니다. 강원도를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겠습니다. 야권이 하나로 통합하고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이제 바꿔달라는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부동층도 적지 않아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기엔 이릅니다. 하지만 여야 정가는 지난 지방선거가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만큼 내년 대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보다 석 달 앞서 치러지는 대선 판도가 막판 도지사 선거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유흥업소 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유흥업소 손님과 접촉한 자가격리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원주에서도 유흥업소 발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춘천에서는 유증상자 2명이 확진됐고 강릉에서도 30대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3,190명으로 늘었습니다. 노선이 낡아 철도가 저속 운행하는 삼척에서 동해, 강릉까지 구간이 정부의 고속화 철도 사업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지난달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동해시 철도 노선이 해안과 도심을 통과하고 있어 노선 변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에서 출발해 삼척을 지나 동해역까지 오는 영동선 철도는 석탄 수송을 위해 일제시대에 건설됐습니다. 영동선 KTX 열차 운행이 강릉에서 동해역까지로 연장되고 동해선과 동해 북부선이 신설되면서 그 사이에 끼인 동해시 구간도 개량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삼척에서 동해, 강릉까지 43km 구간을 복선으로 고속화하겠다는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부작용이 많다며 경유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은 동해안과 묵호항을 경유하도록 설계되다 보니
해안을 따라 동해 시내를 관통합니다. 동해역에서 망상역까지 12km 구간에는 과선교와 가도교, 건널목까지 15개가량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기존 노선을 그대로 복선으로 확장하면 도심의 단절 상황이 심해져 도시 발전에 저해가 예상됩니다. 동해시도 이런 점을 고려해 동해역에서 외곽으로 노선을 우회해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단절도 단절이지만 조망권을 완전히 나뉘치는 거고 어쨌든 현재 노선으로 갈 거면 속도도 안 날 거고 그건 뻔한 사실인데 시 외곽으로 가야 될 거라는 거는 뭐 누구라도 다 공감하는 사실이거든요. 동해시와 삼척 지역 신설 철도 노선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상의 동해 북부선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강릉이 시발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현 역사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린 거예요. 동해시나 삼척시가 지금 이제 현 역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빨리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 철도를 건설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동해선 삼척 동해 강릉 구간은 1조 3천억여 원이 투입돼 2030년까지 건설이 예정돼 있는데 정부의 노선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영월의 한 사과 농장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농가의 사과나무가 모두 매몰 처리됐고 인근 원주와 평창까지 정밀 예찰이 시작됐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사과 농장으로 운영되던 밭. 이제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0.6헥타르 과원에 심긴 사과나무들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과수화상병 확진 소식에 해당 과수원에 있는 사과나무 800그루가 모두 매몰됐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해당 과수원 부지에 사과나 배 등 180여 종의 과수를 심을 수도 없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가깝게는 130m 떨어진 다른 사과 농장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농가로 들어오는 외부인을 전면 차단하고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불안하죠. 뭐 법정 전염병으로 이게 전국 전 세계적으로 공시가 된 그거래 가지고 이거 농민들한테는 오면은 그냥 치명타예요 이게. 과수 화상병은 과수의 잎과 줄기가 타들어가듯 검어져 고사하는 병으로 치료제가 없고 전염력이 강해 과수 구제역으로도 불립니다. 올해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영월에서 발생한 건데 영월에서 과수 화상병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도는 영월 농장 확진 직후 반경 5km 이내 17개 농장 16헥타르에 긴급 예찰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과 인접한 데다 작년에 과수 화상병이 나왔던 원주와 평창까지 예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원주, 영월, 평창 등 3개 시군에 200명을 투입해서 306헥타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전문가들은 5월 들어 잦은 비에 습한 날씨가 이어진 게 과수 화상병 세균 번식을 부추긴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업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감염이 의심되면 곧바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릉시 사천면의 화장장 주변 마을 지원금을 두고 요즘 사천면 일대가 시끄럽습니다. 지원금 5천만 원 가운데 경상경비 1,000만 원의 쓰임새를 놓고 두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7월 강릉시립 화장장 소량 하늘길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천면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화장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사천면 청솔공원 내에 124억 원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은 3천만 원씩 지급했다가 2019년부터 5천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발전 기금은 사천면민발전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는데 8.15 광복 기념 체육대회 경비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면 번영회가 5천만 원 가운데 경상 경비 1,000만 원에 대해 사용 내역이 공개된 적이 없다며 자체 소식지를 만들어 지역민에게 뿌렸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해서 우리가 이 일을 제기했을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형사 고발을 하고 처벌을 원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식지에는 발전위원회는 사천면 이장 협의회가 주축이고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고 실었습니다. 사천면 이장 협의회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역의 복지 사업에 체크카드를 통해 전액 투명하게 썼다며 취재진의 사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현찰로 준 것도 아니고 그 체크카드를 지급을 해가지고 체크카드로 활용을 해서 투명하게 사용된 돈이거든요. 또 명예훼손 명목으로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민 형사상 고소 고발건이 맞물리면서 두 단체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장 가운데 한 명은 마을 반장을 겸직하고 있는 번영 회장을 마을 발전에 저해가 된다며 해임시켰습니다. 무슨 안건이 되어서 내가 모함을 했느냐? 어디에서 내가 시정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느냐? 근거 제시하라고 2번이나 전공에 신청해도 답이 없답니다. 답이 없음. 비자금 조성 여부 논란이 이어지면서 두 단체 간의 상호 비방이 이어지고 있고 주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만 양 기관 모두 협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갈등의 봉합 시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가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극성입니다. 실제 자녀 이름을 정확히 대면서 접근하다 보니 별 의심 없이 피싱에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해달라는 등 자녀가 실제로 흔히 하는 부탁으로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원주에 사는 박모 씨는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지난 5일 서울에 사는 딸 이름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나 당분간 다른 휴대폰을 쓰게 됐다며 요금을 미리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격 조정이 가능한 특정 앱 설치와 신분증 사진,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까지 넘겼습니다. 엄마 나 누구누구인데 라고 오니까 전혀 의심을 안 했죠. 그 전날 또 핸드폰이 고장났었고 잘 안 됐었고 그냥 믿었던 거죠. 박 씨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핸드폰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된 범인은 현금 서비스 등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11개 계좌에 분산 송금했습니다. 박 씨는 당장 다음 달부터 빌리지도 않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 채무가 된 거죠. 전액이 다. 개인 파생을 해야 되나 그 생각도 했었고. 경찰은 송금받은 계좌를 추적해 전국에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도내에서는 매년 1,000건이 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0억 원을 넘겼던 한 해 피해 금액은 2년 전 200억을 넘겼고 지난해 피해액은 3년 전에 2배가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며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대화를 중단하고 전화를 걸어 가족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일종의 그 암호처럼 피싱 방지 단어를 하나 만들어서 진짜 내 가족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시고 메시지나 카톡이 아니라 반드시 통화를 해서 반려견 이름이나 가족 별명 등으로 일종의 암호를 정하고 진짜 가족인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암호를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송금했다면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 빠르게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일 홍천 농업고등학교에서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겨루는 강원도 영농학생 전진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는 농업에서 꿈을 찾다라는 주제로 6개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166명이 참가해 10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개최 종목은 식물자원과 동물자원, 식품가공, 농업기계, 조경살림 등 전공 경진 분야 6개 종목, 화훼장식과 제과제빵, 조경설계 등 실무능력 경진 분야 4개 종목입니다. 기상청은 여름철에 대비해 오늘부터 폭염 영향 예보와 자외선 지수를 알려주는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림 서비스는 현재 위치와 관심 지역의 예보, 생활 기상 지수 정보를 날씨 알림이 앱을 통해 직접 받아볼 수 있습니다. 폭염 영향 예보는 관심 단계 이상일 경우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또는 위험이 예상될 때 하루 전에 미리 제공됩니다.